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8월 29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그리고 8월 달의 마지막 거래일 주말이고, 네, 이제 여름도 다 가는 것 같고, 비는 살짝 왔고, 뭐 그런 금요일, 약간 만감이 이제 교차하면서, 이제 또 9월 달에 가을을 맞이하는 쪽으로 갈 텐데, 한국 증시는 가을과 연말을 맞아서 가는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진 못하고, 저희가 기억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하반기를 맞이하는 기억들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묘한, 오늘 8월 말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 파워시황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마감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미국 증시는 그래도 셉니다. 그래도 강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요.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부러워서. S&P 500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들어가는 모습이죠. 6,500 들어가서 마감을 했습니다. 6,501. 네. 그리고 월봉으로 볼까요? 맞네요. 전고점 넘어서 새로운 고가를 향해서 월봉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와, 꿈에 그리는 숫자들이 막 툭툭 튀어나옵니다. 미국은 월봉으로 한 두세 개 조정받는다. 그러면 둘, 넷, 다섯.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런 식으로, 추세가 강한 쪽이죠. 이러니까 다들 미국 시장 하죠. 조정만 나와라 미국 살게 이런 모습들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고점 돌파하고 모습들 나쁘지 않다. 쪽들이고 중요한 지지권만 들어간다. 한번 추세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들어간다. 바로바로 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잘 가고 있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미국 시장을 왜 어느 정도 포트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이유들, 이게 지금 거의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나스닥은 아직 조금 덜 갔습니다. 엔비디아랑 기술주들의 효과가 제대로 못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100포인트 남았습니다. 21,800, 100포인트 남은 상황들이고, 다우지수도 잘 버티고 있고, 이런 흐름들 쪽에서, 국내 증시가 미국 시장과 똑같다 그러면 지금 3,300, 한 50, 3,300 이런 쪽에서 돌았어야겠죠? 여기 안착하고, 근데 그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고, 뭔가가 마음에 안 듭니다. 뭔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 증시도 그런 거 있죠. 요 자리 요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한 2, 3일 이틀 동안은 딱 지켜내요. 그 뭐냐면 3170 여기 잘 지켜내고 밀렸다가 바로 돌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힘은 있구나 라는 쪽은 들지만 지지를 하는 힘은 있다. 그럼 돌파하는 힘을 좀 보여줄 거 아니냐 라는 쪽들인데 거리는 살짝 늡니다. 그런 쪽에서 지지 잘 했고 돌리고 3250 각계 이런 약간 그런 자리들. 그래서 뭔가 지지력은 있어서 힘을 내려고는 하지만 시원하게 팍팍 움직이는 건 좀 약한 모습들. 그래서 어제도 외국인들 선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선물로 가고 현물이 현물은 마이너스로 매도로 전환됐죠. 그러니까 아직 엇박자입니다. 그래서 자, 한국도 이제 뭔가 에너지를 능축해서 자, 에너지 파워 하고 쭉 들어오는 게 이제 파워하고 모였는데 비실 이런 상황들이죠. 그 파워의 끝에 발사되는 그 드래곤볼의 모은 이 용의 힘들이 약한 만화 세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 쪽들이고 그 트리거를 뭘 보여주겠느냐. 그러니까 3250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누가 주도가 되고 뭐가 핵심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왔던 흐름들은 그래도 어제 나왔던 거는 다시 증권, 지주 오래 쉬웠던 이쪽들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턴하는 과정들이 나오는 딱 그 문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래 쉬었던 이런 종목들이 턴하나 이런 쪽들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어차피 반도체 빼고 못 가요. 근데 어제 보니까 2차전지가 조금 탈락하는 분위기고 반도체는 역시 살아있고 나머지 조방원 쪽들에서 조선인지 좀 변동성이 커졌고 나머지 방산이나 원자력 이런 쪽으로 쭉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시장의 오묘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체크를 하고 보자. 오늘 또 월말이기 때문에 약간 또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올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는 체크해보면서 가보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 마감했던 내용들을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다시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요거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요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딱 눈치 보다가 이번에 그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발행 물량들도 잘 소화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30년물 장기금리 같은 경우가 또 막 털어다 보니까 좀 걱정했었는데 걱정을 또 그만할까요?
그냥 네, 걱정은 그냥 걱정이 하는 거로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잘 10년물, 30년물 다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달러도 약세로 갑니다. 98이 되게 민감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인덱스가 근데 거길 또 다시 이탈했다. 내가 달러 약세, 금리 하락 다 좋죠. 이렇게 되면은 국내 증시에 또 나쁜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 야간 선물이 0.5% 상승. 요거만 반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355, 36 아까 0.6% 정도로 본 것 같은데 368. 네 그러면은 예 3,200 예, 한 10 예, 정도 예, 네, 모르겠습니다. 그거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조금 외국인들 현선물이 같이 들어와줘야 제일 좋은 거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은 조금 조정받는데 비트코인 예, 강한 모습들이고 환율은 어제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 얘기들이 생각보다 조금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금리로 집값은 잡을 수가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공을 행정부에 넘기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경기와 관련된 쪽의 변수들 처진 거를 일단 챙기긴 챙겨야 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나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 던진 게 뭐냐면은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와 관련된 쪽들을 한국은행도 챙기겠다. 부동산은 결국 뭐냐면은 가계부채랑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신경을 쓰겠다는 쪽으로는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잘 보게 되면은 부동산과 관련돼서 건설 쪽들이 건설이 만약에 제대로 0%만 움직였었어도 우리 성장률 2.1%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해 잘해봐야 0.6% 성장, 그러니까 1% 성장 못합니다 올해요. 0.9%인가? 예, 그런 것 같은데 1% 성장도 못하고 내년 가게 되면 그나마 낮은 게 1.6% 성장입니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뭘까요? 많이 느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설을 조금 좀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건설을 챙긴다는 얘기는 뭔가 공급을 확대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건설 쪽이 이제 약간 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는데 공급 확대는 왜 아직까지 주저주저하고 못 나오고 있을까요? 네. 부동산이 빠져도 안 되지만 고점에서 많이 밀리는 것도 싫어하는 뉘앙스, 예. 그들은 다들 부동산에 신경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들은,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싫어하는 쪽의 정책일까라는 쪽도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튼, 네. 공급 확대가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건설사도 살고, 죄송합니다. 네,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건설사도 사는 방안이고, 그리고 또 경제도 돌아가고 하는데, 그런데 또 건설 쪽은 또 하나의 복병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노동을 많이 쓰는 집약적인 산업 쪽에서 노란봉투법이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큰데, 그나마 제조업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안에 장치 산업으로 인해서 나오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조선 같은 경우 이런 어떤 장치 산업과 연관된 인력을 많이 쓰는 쪽들은 그래도 안에 내부에 그래도 공장을 딱 갖추고 거기서 그래도 자동화를 만든다든가 공장 자동화 아니면 로봇 뭐 이런 쪽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인건비를 낮추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건설 쪽에서는 로봇을 쓸 수 있다. 좀 변수도 많고요. 하는 일도 많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이 침투가 되는데 그럴 정도까지 저희가 기술이 발달됐느냐? 아직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을 쓰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건설에 대한 이제 미치는 이제 고용이나 아니면 또 경제에 미치는 여파 그리고 또 고용 유발로 인해서 산업적인 여파가 더 큰 게 건설 산업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건드려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원자재나 노동임금 많이 올라가는데 그걸 최대로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또 부동산 공급 가격을 올려야 돼요. 근데 공급 가격을 올리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통 처음 청약할 때 이 아파트 뭐 이렇게 비싸? 라고 하게 되면 또 거기서 부담감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또 약간 좀 주춤하게 만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건설사의 마진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참 복잡합니다. 미국 시장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린지 모르겠지만 복잡한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이나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다시 유가 쪽 상승, 금, 은, 구리 다 1%대 가까이 상승. 이렇다는 얘기는 조금만, 유동성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라는 신호만 나와도 달러 금리가 약하게 보여도 바로 반등하겠다. 라는 쪽들이 원자재 쪽에서는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제 나왔던 얘기는 별거 없습니다. 뭐 그냥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변화, 그리고 미분기 GDP 성장률 발표했는데 거기서 그런 모습들이에요. 러셀 2000은 생각보다 좀 덜했고 필반은 한 0.5%대 올랐는데 엔비디아 그래도 잘 나온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시간열은 또 안 좋네요. 이 종목들이. 그런 쪽을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2분기 GDP 성장률이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괜찮네 라는 쪽인데 지식재산권 상품에 대한 투자 요게 크게 상향 조정이 됐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은 서비스 지식재산권 가지고 호령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그게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정부 지출, 주택 정부 지출 약간 하향 조정, 그리고 또 금융 PC를 하향 조정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하반기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지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내용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AI 관련된 모멘텀은 고평가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건 그런 거죠. 시장에서 실적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감안하고도 실적 잘 나온 겁니다. 중국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걸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잘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핑계? 네. 어떤 이용을, 그러니까 이만큼 왔으니까, 아유 또 많이 달려왔으니까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을 보자 하는 쪽에서 같이 매도가 쭉 나오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실적 잘 나왔고, 만약에 어느 정도 미국과 협의가 돼서 또 그 다음에 위아래로 변동이 컸네요. 어제 이거 올라간 거 못 봤네요. 예, 올라간 적도 있었구나. 네. 협의가 잘 돼서 중국 매출 잡히기만 시작하게 되면 예전에 보였던 성장률, 다시 이렇게 성장률이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것 쪽에서 다시 딱 기울기를 세울 수 있을 만한 쪽이다. 그럼 엔비디아에 대한 또 재평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여전히 그런 상황들이다. 그리고 여기다 또 뭐가 딱 받쳐주면 빠지기만 해봐라. 600억 달러 자주 매입. 이것도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게 뭐 어느 정도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자리 잡아주겠죠. 매매를 하는 입장 쪽에서는 이런 거 되게 커요. 그리고 미국 시장의 입장 쪽으로는 추세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배경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가장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내가 내가 1,000만 원씩 3번을 살게. 그런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여기 1,000만 원, 1,000만 원 산다고 하더라도 다릅니다. 왜냐면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는 만약에 100주를 샀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때는 90주밖에 못 사요. 더 올라가게 되면 70주밖에 못 삽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걸 방어를 해준 게 뭐냐면 자주 매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밀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물량적인 측면으로는 같이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강한 거죠. 그리고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자주 매입도 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자주 매입 효과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미국 시장이 왜 자주 매입 이렇게 하는 것 같고, 8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사상 최대 자주 매입을 했습니다. 내년도 더 할 거로 강하게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미국 시장은 이게 유행이고 트렌드입니다. 요게 주춤한다 그러면 월별 조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돈 벌었다 그러면은 일단 매입해서 소각해서 자본금을 계속 줄여나가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근데 거기다 아직 급이 안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증자를 하거나 뭐 시비를 발행하거나 통해서 덩치를 키웠는데 설비 투자를 했다가 내가 흑자가 나기 시작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 이들도 다른 거 없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주수를 줄이고, 그러니까 자본이 감소가 됐는데 이익은 그대로 벌어진다 그러면 ROE가 확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지표 중에서 하나는 PR 높다? 노. 예. 이런 거 가지고 ROE가 딱 제대로 배치가 되는 모습들이 높여가는 모습들이었다 보니까 자본 대비 수익성이 좋다? 와, 우리 회사 좋은 기업.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다 보니까 고퍼를 용인하는 분위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가 만족 못해 배당 높게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의 또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게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란 거에 대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리면 어느 정도까지 또 밀리면 사야겠다는 거는 시장의 큰 변화가 아니건 그렇게 봐야겠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저 마블이 밀리네요. 마블이 시가대로 10% 가까이 밀립니다. 조금 좀 힘낼 줄 알았더니 다시 여기 찍었네요. 지난번 실적 발표하고 돌아간다는 쪽들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네, 뭐 65달러대는 또 지지권이기 때문에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뭐 대부분 다 들어갔고 뉴스케일 예 다시 힘내고 있고 예 뉴스케일 이쪽도 힘내고 있고 어제 보니까 이 에너지 쪽들 다 강했고 플루엔스 에너지가 강했네요. 근데 요즘 보면 블룸 에너지 와 이게 이러다 보니까 요즘 국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퓨얼셀 강하지 않습니까? 연료전지 이쪽들 강한 모습들이고 두산 퓨얼셀, 뭐 비나셀 이런 쪽들이 미국 따라서 같이 변화가 되는 과정들이 나온다.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가 잠수함 쪽에 들어간다.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고 아직 스토리죠. 이런 쪽들이 들어오고 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미국 시장의 특징이다. 블룸에너지 지금 거의 뭐 예, 블룸 개화하고 있네요. 네,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강했어요. 강한 모습들이었고 그런 쪽들이고 요즘 눈길이 가는 거 요거 MP 머티리얼즈 이것도 네. 그 히스토리오 그랜드 쪽에서 미국 정부가 제대로 이제 대책을 채우고 움직인다. 약간 눌림목에서 돌아가는 이런 자리들 나쁘지 않아요. 많이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예, 살살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쪽으로 보면서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쪽에서 이제 또 쓸데없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아이고 예, 그쪽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나왔던 내용들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예, 엔비디아 그랬고 나머지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같이 동참을 해주고 예, 마이크론도 같이 동참을 해주고 네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 규모가 3, 4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향후 5년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일단은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되는 거를 3, 4조면 와그 5년간 거의 5천, 6천조, 5천조가 이게 다 이제 조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기업들도 다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해서 TSMC 못 갔고 예 근데 델하고 예 그리고 또 아까 마블 약간 좀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마진 조금 이상하다. 그러니까 약간 많이 올랐던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은 뭔가 안 좋은 걸 보려고 그래요. 실적 이거 오케이 이거 됐고 요거 안 좋잖아 팔어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분위기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장을 얘기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먼저 갔다가 실적 깐깐하게 보고 조정받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과정들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 보여지는 모습들이고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지금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요. 오늘은요. 예, 또 다시 GM 네 그리고 또 포드 약세를 보이고 리콜 얘기가 나왔죠. 엘버말은 또 탄산리튬 가격이 좀 하락했다고 또 3% 빠지고 야 민감하게 빠지네요. 이제 민감하게 움직이네요. 네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일단 빅테크 기업들 다 대부분 좋았고 알파벳이 가장 셌고요. 예, 그리고 중국 쪽들은 약합니다. 중국은 괜찮은데 지금 보게 되면 상호종합은 갔다가 좀 조정받다가 이런 탄력들은 나쁘지 않은데 상장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오히려 좀 등락이 좀 심하네요. 그리고 또 그렇게 뭐 예, 판도도 뭐 알리바바 이런 쪽들 좀 제대로 좀 반응 못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고요. 팔란티오도 어제 장중낭폭 좀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상승으로 끝났네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실적 잘 발표 몽고디비 좋았고 스노우플레이크 20%대 실적 좋다 반응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실적 좋다. 그러니까 약간 소프트웨어 쪽들로 돌아오나요? 예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고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 일단 로봇 관련된 쪽들이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약간 시차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솔트룩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거의 이렇게까지 빠졌잖아요. 빠지고 옆으로 횡보 중인데 그렇다고 해서 장기 평선 요것들 가지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더 밀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거래만 탁 터진다 그러면 한 번은 반발매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건 예측이고요.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래가 터지는데 반대로 간다. 그럼 이것도 예측 실패죠. 그럼 액션을 취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매매를 하다 보면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많이 빠졌어. 이거 옆으로 횡보해. 지지하는 것 같아. 들어가자. 들어갔는데 반대의 생각과 반대로 나오게 되면 아유 물렸네.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아닌 거죠. 하다가 보니까 이탈해서 내 생각과 반대로 간다. 줄이거나 정리하거나 손절을 통해서 손실을 방지를 해줘야 되겠죠. 요게 안 돼요. 요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유 또 물렸구나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쪽에서 중요한 자리 쪽에 들어갔는데 이탈된다 그러면 가만히 갖고 있어서 손을 키우시더라고요. 그건 안 좋은 버릇입니다. 안 좋은,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대하는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다가 줄줄줄 하게 되면 아유, 처음에 그때만 손 봤어도 마이너스 10%로 끝낼 걸.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그러다가 그러니까 나 뭘 안 해. 안 하긴
돈은 계속 줄고 있는데 안 해라고 해서 회피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잠깐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어떤 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예. 자기는 손절은 없대요. 예. 나한테는 손절은 없다. 그런 거 강요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 보고, 네, 됐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위험 자산에 대하는, 예. 개인들의 가장 큰 첫 번째 자세가, 잘못 봤다 아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생각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일단 액션을 취해주는 거,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누굴 강요할 입장은 아닌데, 예, 그게 핵심이라는 거는, 예, 많이 증명됐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가다 또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또 8월 말이라고 정신이 없네요. 예. 양자 컴퓨터 쪽들도 돌아가는데 그냥 이쪽은 또 그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오클로가 더 강하죠? 네. 카메코까지도 많이 얘기하는데, 카메코도 물론 중요한 회사입니다만, 네. 근데 오클로가, 예,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또, BOA 투자 의견 매수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 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 기업들 강했고, 그런 쪽이고, 보니까 요즘에 코인베이스 이런 쪽들, 코인 관련된 쪽들이 조금 뭐 정체입니다. 예, 그런 모습들이고, 어제 서클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얘기가 딱 그거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심 없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달러 코인에 같이 우리 함께 하자.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같이 하자. 이 얘기 많이 드렸었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우리 안 된다고 저는 많이 얘기를 하는 사람, 예, 또,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 드리나요? 예. 저는 뭐, 내려갈 때부터, 예, 이렇게 할 때부터 같이 처음엔 그런가 싶었다가 내용 보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비율을 꺾었는데, 예, 아직까지 뭐, 이제 주가가 쭉 빠지다 보니까 이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이제 조용히 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분위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하느니 110조 정도 예비비를 갖고 있는 상황을 이걸 활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해당하는 은행 쪽에 얘기한 겁니다. 은행만 한정이에요. 그리고 원하지 않은 은행 빠져라. 야, 아주 강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관심 있는 쪽만 해라.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준비 잘된 쪽만 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한국은행은 일단 뭐 통화를 자체를 크게 늘려서 승수를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남은 금액 가지고 그거에 대한 활용 정도라고 하다 보니까 주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다고 우리 국채나 원화 기반으로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변동성을 더 커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절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규모는 한정된 쪽으로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래도 수요가 꾸준히 있다는 거는 예, 뭐 외국인 노동자 수요들 같은 경우 이제 또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들 같은 경우 이게 어차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관광객인데 계좌 개설해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 카드 쓰고 할 텐데 그거보다는 자기가 나름대로 코인으로 연결돼서 한다라고 하게 됐을 때 그런 정도쯤까지 보는데 중요한 거는 유출이 더 클 겁니다. 유입보다 제 생각엔 그래요. 예.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러니까 유출을 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환전이 아니라 거기서 바꾸고 그다음에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예, 좀 무게가 안 좋은 쪽으로 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걱정하는 게 한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은 계속 공급만 늘어나고 유출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지금 워낙 약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겠죠. 그런 쪽에서 경계하고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 헬스케어 뭐 큰 변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변화인 것 같고 약간 약보합대 정도인 것 같고 호재 나온 것만 좀 강했고 거기다가 소비재 쪽, 소매 판매 쪽들은 좀 안 좋은데요. 베스트 바이 약한 모습들이고 어반 아웃피터스 이거 이제 홀리스터 그것 쪽이죠. 예, 근데 마이너스 10%안 좋다라는 쪽들이고 다 뭐 급락이네요. 갭도 실적 발표하고 10% 급락 예,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타겟 뭐 이런 쪽들 다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쪽들은 약간 소매 판매 필수 소비는 관세 이유에 대한 여파들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안 좋다 그러니까 같이 물량이 던져지는 이런 효과.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네요. 그래서 소비는 좀 걱정을 하고 있다. 라는 쪽들이 계속 신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보고요. 국내 관련된 쪽에서 뉴스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2분기 K관광으로 카드 38억 썼다. 와, 거의 5조? 예, 이 정도 썼다. 이게 다 내수로 잡히는 거고, 얼만큼 K 컬처가 인기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들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냥 거의 문화 산업이죠. 이거 가지고 어떤 여파가 나오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내 비거주자 국내 사용액 역대 최대 여기서 뭘 많이 썼을까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게 되면
어제도 잠깐 보다 보니까 가장 많이 쓴 쪽들은 역시 호텔 뭐 숙식이죠. 이쪽에서 많이 쓰고 또 의도가 있게 온 쪽으로 보게 되면 일본 쪽, 일본의 43%는 어디를 많이 썼냐면은 피부미용, 예, 이쪽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이 중국이고 전혀 없던 이제 북미 쪽, 그러니까 서구권 쪽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원래는 일본, 태국, 중국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중국이 조금 좀 부상하고 있고 동남아 쪽들로 그냥 유지가 있고 약간 저희가 그렇게 우리가 피부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백인과 동양인의 피부가 다르지만 백인도 와서 예, 이렇게 받을 정도라고 하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다른 모습들이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고 또 중국 해외 직구는 증가됐다. 이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쪽이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그거죠. 예, 알리, 예, 테무 이 효과죠. 그래서 늘어나고 있지만 출국자 수는 줄었다. 한국은 마음은 떠나고 싶지만 여행은 또 많이 갔었어. 그리고 또 돈이 없네 라고 하다 보니까 못 가는 모습들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쓰는 것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쓰는 게 훨씬 더 크다. 역대 최대라고 하게 되면 이게 모멘텀이 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다. 많이 좀 와주십시오. 예, 웰컴 투 코리아. 예, this is 캐데언스 컨트리 이러면서 네, 많이 도와드릴게요. 예, 예, 지나가다 외국인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예, hello everyone 이거 영어로 잘 보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영어, 야, 참 예전에는 조금 좀 네이티브 스피커를 잡게 하려고 했다가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 사투리 다 가능해요. 뭐 트레이브 워터 뭐 이런 거 이제 영국 사투리 가능하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어제 2차 전지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전기차 판매가 막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제 보조금 맞는 거죠. 9월달 보조금 종료 이후에 충격 불가피하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뉴스 안 써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 대비하고 있고 대비보다도 그럴 거를 지금 주가에 미리 반영됐다가 주가 변하는 쪽이죠. 근데 이게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 ESS 쪽으로 바뀐다는데 JP모건에서는 얘기한 게 ESS가 ESS 무시하지 말라. 전기차가 물론 용량이 크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 않은 용량들이 이게 쭉 연결돼서 하나의 그 데이터 센터처럼 어떤 그 모듈러를 시켜둔다. 그러면은 훨씬 더 전기차만큼의 큰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최근의 리포트입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제가 ESS는 전기차를 방어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외사 리포트는 그거를 넘길 그 규모까지도 충분히 잠식할 수 있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메이커들이 얼마큼 역할을 해주느냐 역할이 중요한데 이걸 보다 보니까 어제 일단 안타까운 사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것도 버티다가 요거 별로 안 좋은 뉴스 흐름이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전고점을 못 넘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 자리 딱 들어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팔아야 돼요. 일정은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40만 원대 들어가면. 근데 항상 이럴 때마다 그 2차전지 빌런들 가만히 있다가 올라갈 때마다 그냥 나타나가지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뭐 이런 얘기만 안 하시면 참 좋겠는데 이런 자리가 시작이 아니거든요. 이런 때는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못 갑니다. 이럴 때 보면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잠시 조정, 기간 조정하고 더 갑니다. 막 또 이걸 하게 되면은 이거 관망이죠. 이럴 때는요. 그냥 주가도 관망인데 왜 거기다가 돈을 갖다 태웁니까? 고점 권역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 가다가 실패해요. 그러면 이럴 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중요한 자리들 이렇게 지지하는 이런 자리들 쪽에서 지지가 되느냐. 근데 이탈했습니다. 이탈했다가 돌리는데 여기까지 갈 힘이 없어요. 또 이탈합니다. 안 좋아요. 이런 건요. 이런 패턴은요. 그러면 또 여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여기까지 또 지지 갈 거를 봐야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부터 시작이다 산 것들 횡보했다가 여기 더 탔어요. 그런데 단가는 뭐 30대 후반입니다. 주가 빠지기 시작해요. 지금 또 뭐 하는지 아십니까? 2차전지 얘기도 안 해. 조용.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2차전지는 그냥 대충 넘어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오히려 이럴 때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거 지금 잘못하게 되면 주변 자리 이탈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잘못 샀다 그러면 줄여주셔야 돼요. 지금요. 그리고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이때를 노리면서 다시 봐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럼 몰라. 거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또 사지 뭐. 이게 아니거든요. 줄였다가 다시 사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손절이라도 해놓고 그 다음에 싸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오늘 제가 왜 이러죠? 약간 좀 그런 좀 답답해서 보고 있다 보면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당하고 있는데 근데 어제 보니까 LNF가 지금 더 심각하게 나오죠. 이거 뭐 부채비율 460%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다 몰랐습니까? 아는 얘기였고 어차피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회사 쪽에서 현금이 제대로 안 돌게 되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고, 그거 위해서 지금 BW 발행해서 신주인수 커브 사채 발행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가격이 이제 5만원대, 만원짜리를 발행하는데 저당 가격이 5만원이다. 그쪽 때문에 그런 걸 좀 맞추려고 하는 의도적인 하락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중요한 지지권 이탈했어요. 이런 것도 보다 보면 이탈하는 자리네, 지지권에서 이탈하네, 그럼 줄여야 됩니다. 이거 보면서라도 줄이고 그 타겟을 다시 밑으로 맞춰야 되고 67,000원대 중반이나 혹시나 이 정도까지 내려놓고 여기서 타겟 맞추게 되면 확인됐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서 돌아가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소화하고 그 다음에 가겠죠. 그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또 움직이다 보니까 2000원 쪽은 또 이거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데, 네, 일단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자리가 이탈한다. 기계적으로 정리를 하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정리 또는 적어도 절반 이상은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자리를 보셔야 되는데, 이거 물린 거 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5번 할 사이에 벌써 두 번 만에 매도를 할 준비로 가시는 게 더 맞거든요. 네, 어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락하는 거 보고 또 이제 막 얘기 붙이면서 이거는 하락이 잘못됐대요. 하락이 잘못돼. 시장이 맞는 거지. 시장이 옳다고 봐야 되지. 왜 시장에 반해서 또 그런 얘기나 행동을 하십니까? 그러면 예, 시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럽지만 의도가 있는 거 보여요. 그렇지만 밑에서 어떻게 해야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액션과 욕하거나 감정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액션은 그냥 이성으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예, 감정하고 주가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얘기고, 액션을 한 다음에 욕을 하든가 해야 되지, 욕하면 액션을 안 하고 욕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예,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꼴이죠. 예,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시간상 빨리 진행을 할게요. 예, 그래서 어제 보니까 증권 지주사 쪽들 드디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한번 볼까요? 예, 오랜만에, 그러니까 지금 대표 주자가 이제 미래에셋증권이다 보니까,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일단 이런 패턴이죠. 예, 고점 찍은 게 6월 달이에요. 그러면 7, 8, 9, 3개월, 그러니까 7, 8, 9, 거의 2달 동안 쉬었습니다. 근데 2달 동안 쉴 때 보게 되면, 쉴 때를 볼 때가 잘 중요한 게, 이런 중요한 지지권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탈을 잘 안 합니다. 이때도 이탈했다가 하나, 둘, 셋, 3일 정도 만에 다시 돌아와요. 살았다. 예, 그리고 이탈했다가 그냥 밀어가게 됐으면은 또 이때 손절 나올 뻔했었어요. 근데 손절 그래도 뭐 한 3일만 보자. 지지했고 이 지지 효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지 잘하고 돌아선다. 이거는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시작. 저는 이런 거 싫어하는 얘기. 이제 움직인다는 쪽으로 보고 배달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봤다가 갔다가 그러면 조정 여기 저항대 있다 보니까 저하고 살짝 눌린다. 그때는 또 조금 더 눌리고 보고 할 수 있을 만한 변화가 들어온 것 같아서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연합뉴스 용재TV에서 리포트 소개시켜드리면서 SK를 탑픽이다. 그들은 그렇게 본다. 제세잖아요. 딴 거 없어요. 외국인들은 그들 논리에 맞게 입맛에 맞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또 다 움직이고, 잠깐만 외사 리포트 이거 나왔는데 야 글로 가자 이렇게 나오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저희가 분석해봐야 외사 리포트 리포트 한 장짜리에 못 당합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아서 슬퍼서, 예, 그러니까 예, 슬프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면 해야겠죠. 예, 이쪽이고. 근데 당장 못 갈 것 같아요. 살짝 눌릴 것 같습니다. 눌렸는데 20만원대 부분에서 잘 지지하고 그 다음에 간다 그러면 다음에 22만5천원대 정고점대 부분 여기 시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증권 지수는 일단 잘 봐야겠다 라는 쪽들도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조선 쪽들은 이제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 것들 좀 어제도 좀 차익 실현 쪽으로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정리가 될 때 그 다음에 보자 라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강조드렸던 한조회 한국조선해양이 제일 세고 결국에는 HD 현대도 움직일 텐데, 이거는 지주사 움직이고 하자 나중에 움직이겠죠. 그건 일단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STX 엔진이 센데 이거 쭉 움직이다 보니까 와 신난다 우리 엔진 가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라갈수록 또 부담이 들어요. 보게 되면은 이것도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다고 할지 몰라도, 예, 햄코라고 하는 이 대주주는 이럴 때 올라올 때마다 100만 주, 150만 주씩 팍팍 팝니다. 그래서 제가 엔진 쪽들 쭉 비교하면서 이 회사를 보긴 보는데 그 대주주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패스했더니 자리 안 샀는가? 그래서 훅 들어가려가는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여기 또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 대주주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줄이는 기조다 라고 하다 보면 그게 또
강할 때는 모르겠는데 약간 주춤할 때는 또 한번 우르르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지금 갖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줄였다가 다시 또 잘해보는 것도 미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싸게 잘 샀는데 저 양반 초 치고 있고, 예, 초는 대주주가 치고 있어요. 그걸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또 잘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예,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코스피는 오늘 미국 시장 흐름들과 함께 조금 좀 잘 부탁해 라는 마음으로 8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9월 달에도 같이 화이팅 외치면서 저희는 또 주말에 라이브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